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지지 않을까 이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쏟아지는 이슈들 중에서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할지 정말 어느 쪽에 나는 이 눈을 둬야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미 연준의 베이지북이 오늘 새벽 4시에 공개됐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는 48만 3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7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1월 제조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10.6으로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 기준 내일 새벽 1시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집계한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해선시대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좀 날씨가 좀 포근했고 아침 공기도 좀 춥다기보다는 좀 상쾌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0시 30분에 앵커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하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 20만 7천에서 18만 7천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상 매주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그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또 고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 포커스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움직이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좀 덜 나왔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예측은 실업자가 많았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적게 나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질적인 나스닥이나 S&P는 안 좋다. 좀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리는 지표였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지역 중에서 필라델피아가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제조업 지수보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조금 무게감이 좀 있는데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당초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6 굉장히 이건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까 노동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이게 서로 간에 좀 상쇄가 됐다. 물론 어떤 걸 더 오늘 시장에서는 더 비중을 두고 시장에 우리 S&P나 나스닥에 반영을 할지는 장이 열리면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두 지표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됐다. 그리고 이 두 지표 모두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표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발표된 이 두 지표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반응을 하게 될지 이 부분 개장 이후까지 저희가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지금 목요일 그리고 화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면서 지표들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해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꼼꼼하게 작성해 주신 이 파워 노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이 차트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표들이 발표됐을 때 시장은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담겨져 있는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나스닥부터 상품별 이슈 확인해보고 자리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프리장에서 0.65%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시 30분에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음봉을 그려주기는 했지만 곧바로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7,044포인트까지 올라갔지만 이내 미끄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상승권에서 움직여주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 가져가게 될지 이슈 해석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발표된 두 지표 해석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된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미 연준이 1월에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의 고용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낮은 이직률과 기업의 선별적인 채용 등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꺼냈는데요. 임금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역의 기업들이 내년에 임금 압력이 완화되고 임금 상승률이 더욱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베이지북이 최근에는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외신들이 주목을 했던 만큼 조금 전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죠. 마선님과 함께 정확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른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7%로 하락했습니다. 하루 전에 인하 전망치였던 67%보다 지난주에는 67%였는데요. 어제보다는 5%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는 71%였는데 이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치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였던 0.4% 증가를 상회한 0.6%로 발표되면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대목이었던 11월 수치보다도 상승폭이 2배가량 더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전무는 이날 발표된 강한 소매 판매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 이슈 두 가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고 지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다라고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이지북과 관련을 해서도 연관을 지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스터님, 고용시장이 좀 중요하다라고 화요일에 나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지표로 봐서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걸로 보실까요? 예, 일단은 베이지북 네. 내용에서 이제 그 고용 시장이 좀 냉각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네. 이 베이지북은 겉 표지가 베이지 색깔이기 때문에 베이지북이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미 연방제도 이사의 산하기관 연방준비은행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통계적인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뭐 기업인들, 경제학자들, 뭐 시장 전문가들 이런 전체적인 경기 지표를 분석을 해서 1년에 8번 발표를 합니다. 우리 한국도 네. 베이지북 비슷하게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 한국은 매달 기획재정부에서 매달 한 번씩 내요. 네. 그러면 한국은 무슨 북일까요? 한국이요. 한국은 일단 뭐 미국에 베이지북이 있고 레드북이 있으니까 한국은 태극기를 따서 뭔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반반? 펩시북? 펩시요? 그게 아니고 네, 펩시북. 네, 괜찮네요. 한국은 네네. 그린북이라고 해요. 한국은, 그린북. 네, 한국은 그린북이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네. 우리 한국은 이제 매달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아. 거의 베이지북과 그린북 뭐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베이지북에서 나왔던 네. 내용 방금 뉴스에 설명해줬듯이 네. 고용 시장이 냉각이 돼 있다. 그래서 좀 안 좋다, 뭐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네. 고용 시장이 안 좋지만 이 안 좋다는 건 전에보다 좀 안 좋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 시장은 매우 탄탄합니다. 매우 탄탄해요. 보통 예전에 미국 실업률 20%대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 10몇 프로 정도의 실업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한 자릿수입니다, 미국. 그래서 고용 지수가 안 좋다. 오늘같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소 예상한 것보다 좋게 나왔지만 네. 아직까지는
고용이 냉각이다. 이건 굉장히 섣불른 우리의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에 나왔던 고용시장의 네. 냉각, 고용시장이 안 좋으면 사실상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 부분이 좀 앞당겨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고용만 가지고는 금리 인하를 앞당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한 자릿수 탄탄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소매 판매 굉장히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은 뭡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직 내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매 판매라는 게 뭡니까? 많이 팔았다. 그리고 비싼 값에 팔았다. 이 모든 걸 함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가지수가 아직도 고공행진이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 좀 하락을 좀 했었죠. S&P, 나스닥. 이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 원인이고 결국은 금리 인하, 조기의 금리 인하를 좀 안 할 것이다. 좀 뒤로 우리가 시장이 생각했던 것처럼 뭐 1분기 뭐 후반, 그러니까 뭐 3월 내지는 2분기 초, 뭐 4월 달이면 할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현재 소매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마 조기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현재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S&P 나스닥 미국 증시는 상승은 이제 제한적이고 하락 쪽에 좀 무게가 더 좀 실리는 시장에서 눈치 보는 그러한 연속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고용과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코멘트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증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해외 선물을 통한다면 양방향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해선시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이슈를 누가 어떻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표를 해석해 주시고 어떻게 이 나스닥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S&P 500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다 풀이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화요일, 목요일뿐만 아니라 월수금도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자료집도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과 관련된 이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프리장에서는 나스닥 어느 쪽으로 방향 살펴보고 계실지 이 편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은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늘은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지금 0.5% 좀 강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좀 많이 좀 떨어져 줬는데 거의 막판 새벽 3시, 4시부터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상승을 좀 해가지고 거의 좀 많이 만회를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소매 판매 발표가 났을 때 그 지점까지 다시 원상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아랫꼬리가 달린 그러한 음봉이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오늘은 좀 상승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승을 하지만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60분 나스닥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소매 판매 발표가 됐었을 때 캔들이 한 이 정도 됐었어요. 여기에서 발표가 나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난 뒤에 거의 다 뭐 장 막판까지 이 캔들 양봉처럼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오늘의 시가인 16854 위로 아까 유럽장 초반에 올라탔죠. 올라타서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고 지금 전고점 이 자리는 이미 돌파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 내려왔었을 때 우리가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는 16908 이 자리. 그다음에 2차 매수 16854 이 자리 16854 내지는 16855 뭐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오늘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만약에 16908에 매수를 들어갔다. 16908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만약에
16908까지는 뭐 무조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16908까지 내려와가지고 뭐 960까지 뭐 이렇게 짧게 공략을 하셔도 뭐 여러분들 뭐 충분히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6908에 진입을 했다는데 밑에가 음봉으로 깨졌다. 그러면 바로 손절. 매도는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16854, 16855 여기에서 다시 매수. 목표가는 16960까지 보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만약에 뭐 장중에 뭐 어떠한 또 뭐 이벤트라든가 또 갑자기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면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16824예요. 16824가 깨졌다 그러면 올라올 때 16554에서 매도로 들어가서 16773까지 이런 전략으로 오늘 대응을 하시는 게 매우 좋다. 그리고 뭐 정확한 자리 같은 경우는 네. 노란톡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뒤에 소수점 끝자리까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시면 또 방송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또 거래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하시게 되면 이러한 자리 여러분들 뭐 잠깐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원샷, 원킬로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니까 짧고 굵게 여러분들 뭐 괜히 뭐 새벽 뭐 2시, 3시까지 거래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짧게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 여러분들 바로 만끽하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참여 많이 하시면 정확한 자리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로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그래도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자리값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자세하게 원샷, 원킬로 다 자리값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을 봤으니까요. S&P 500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S&P 500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S&P 500 같은 경우도 나스닥과 같이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4775 지금 현재 요단강 상단이죠. 4775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4793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4775가 좀 밀린다 그러면 바로 본전에 빠져나오시고 4768 오늘의 시가면서 요단강 하단이죠. 4768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간다. 만약에 4768에 매수를 들어가시게 되면 4784까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나오는 전략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대응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S&P도 오늘 매수다. 하지만 매수 뭐 길게 뭐 오버나잇을 한다거나 뭐 욕심을 내 가지고 좀 길게 보는 전략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뭐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S&P 같은 경우는 4804 이 라인까지도 터치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4804 이 위에서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예요. 여기에는 왜군들이 있어요. 왜군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 이 안에는 네. 울들묵이에요. 이수신 장군이 싸웠던 울들묵. 우리는 안전한. 그렇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이수신 장군이 싸워서 백전 백승 했듯이 우리가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4804 위는 외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 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는 4764 아래로 깨지면 이때 매도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매도도 전저점인 4746 이 부분까지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점이 어제의 저점을 깬다. 그러면 이 부분도 외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P 500까지 전망 담아봤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봐주신 것처럼 차트 안에서 안전하게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 안에서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요. 마스터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작성해 주신 파워 노트도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달러가 골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등등 이런 유가와 관련된 지표는 뭐가 있는지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부분들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프리장에서 0.94%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3.1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1시 36분경쯤 72.10달러를 기록하고 이내에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상승 추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조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가 같은 경우는 1% 가까운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일을 둘러싼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의 지금 자리 확인해보고 왔고요. 오일과 관련된 이슈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오펙의 보고서부터 짧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220만 배럴 증가로 유지가 되고 2025년도 수요는 하루 180만 배럴 증가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6%로 내년은 2.8%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리고 이 주요 석유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 또 기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건전한 경제 성장 수준을 이어가고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는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최근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공급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지만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밤 미국의 석유 생산 차질이 유가를 소폭 상승시켰고요. 한파로 이 석유 생산량이 하루 65만 배럴에서 70만 배럴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을 국제 테러 단체로 3년 만에 재지정했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날 발표된 중국의 GDP 성장률이 5.2%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짙어졌습니다. 현재 강달러도 원유 하방에 대한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슈부터 짚어보고 오늘의 자리값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일을 둘러싼 상황부터 살펴봤는데요. 마수님, 화요일에 나와주셔서 후티 반군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미국에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후티 반군은 핵무기만 없지 네. 그냥 우리도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안 보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도 거의 국가 정도 수준이에요. 핵폭탄만 없을 뿐이지. 네. 그래서 뭐 얘네들도 열병식은 아니지만 뭐 나름 하고 그래요. 지리들 국군의 날에. 일단은 세계 경제가 지금 오펙에서 발표를 한 게 네. 2.8%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제일 문제는 어제 이제 미국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미국 GDP가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 미국 경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4년도 중국에서 어떠한 악재가 크게 하나 나오더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일단 왜요?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지금 심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안 좋게 되면 많은 또 공장들도 멈출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제가 악화된다. 그러면 뭐 공급은 지금 현재 뭐 후티 반군에 의한 어떠한 공급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원유 시설이 굉장히 지금 뭐 거기 뭐 영하 30도 이러지 않습니까? 네. 막 시설들이 멈추고 그래요. 얼어가지고 공장 가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급적인 문제가 있지만 수요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 원유 수요가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공장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동차가 많으니까 자동차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맞을까요? 똑똑하십니다. 네. 맞췄네. 대부분 네네. 사람들은 공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근데 사실 공장은 지금은 네. 전기라든가 아직까지는 뭐 석탄이라든가 그다음에 LNG 이런 걸 많이 쓰죠. 물론 원유도 사용을 하겠지만 네. 근데 원유의 직접적인 50% 이상의 사용처가 사실상 자동차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름 휴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차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유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유럽 얘네들은 뭐 차로 횡단을 하면서 여행을 다니니까 이 교통량이 확 떨어지는 게 교통량을 보면 원유가 앞으로 수요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친환경 그래서 네. 전기차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화석연료수는 지금 뭐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좀 줄었죠. 이런 측면에서도 원유 가격은 전체적인 수요 측면에서 지금 네. 좀 불안정하다.
거기다가 만약에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경제는 뭐 연착륙할 거다. 뭐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뭐 그것도 뭐 하나의 H기니까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중국이 만약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유 수요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원유 수요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오펙 뭐 국가라든가 오펙 플러스 쪽에서는 이제 반대로 공급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뭐 감산 조치를 한다거나 이러겠죠. 근데 지금 오펙 내에서도 네. 중동의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지네들도 좀 싸워요. 왈가왈부하고 뭐 예를 들어 네가 전망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도 정치적으로 네. 순위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파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MN도 이제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반군으로 나왔는데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네. 원유의 가격은 좀 뭐랄까 좀 가파르게 상승이라든가 뭐 가파르게 하락 이런 부분은 없이 가장 우리가 거래하는 데에서 힘든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굉장히 안개 속 같을 때가 가장 거래하기 힘드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 원유 쪽에서는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드오일과 관련해서는 뉴스를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매매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 방향성을 잡았다가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빠르고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계좌를 조금 보호해 가시면서 수익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일을 둘러싼 이슈를 살펴봤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슈 가운데서 어떤 이슈를 좀 강하게 영향을 좀 받게 될지 이 편말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관망을 잘 안 들어주시는 분인데 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너무 복잡한가 봅니다. 왜 관망일까요? 제가 방송 촬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매도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뭐 양봉으로 날아가는 걸 보고 네.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매수로 바꿀 수는 없고 해가지고 관망으로 했는데 매수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그것도 아직 지금 캔들이 완성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망이라고 했어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5일 같은 경우에 피벗은 38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피벗이 72.73입니다. 하방 72.73. 이 선이 깨지면 하방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갑자기 느닷없이 뭐 양봉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양봉이 24시, 현재 보고 계시는 캔들은 1시간 캔들이거든요. 24시 00시에 만약에 72.86 위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오일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72.86에서 73.5 종고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24시 00시에 미국장 뭐 시작되고 나서 본장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1시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양봉인데 이게 딱 꼬리로만 나타나고 음봉으로 72.73 아래에서 끝났다. 그러면 오일은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72.73에 들어가서 72달러까지. 만약에 72, 오늘의 저점이죠. 72가 깨진다. 그러면 조정 시 다시 여러분들 매도 들어가셔가지고 71.30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 오늘은 왜 간망이냐. 네. 매수도 되고 매도도 돼요. 현재 오일은 지금 깍두기예요. 깍두기니까 깍두기. 72.86으로 안착을 하면 매수. 그래서 73.5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72.73 아래에서 그냥 이대로 윗꼬리만 달고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숨도 쉬지 말고 매도로 들어가셔가지고 72.10까지 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은 양방향으로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러한 방향성과 자리값 조금 더 세세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QR코드를 빠르게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거나 이 문자샵 0081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크루드 오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골드는 0.41% 상승하면서 2,01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드를 둘러싼 뉴스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골드 관련한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가 지금 금 가격이 한 달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금 선물도 1% 하락한 2,009달러를 어제 기록을 했는데요. RGO 퓨처스의 밥 하버콘 전략가는 시장은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이는 금 가격을 압박하고 있고 금 가격이 반등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이 되면서 금 가격을 지지해 2,000달러 수준은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요. 뉴욕의 귀금속 분석가 타이웡은 금 가격은 현재 약간 위험한 상태라고 하면서 가격이 2,020달러 아래로 마감한다면 이는 횡보 장세가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오늘 보고서에 따르면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한 뒤에 2025년에는 온스당 2,30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금 가격은 2023년 12월에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온스당 2,135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약 2,000달러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JP모건의 한 귀금속 책임자는 연준의 사이클 축소와 미국의 실질 금리 하락은 2024년 후반에 금의 돌파 랠리를 이끄는 동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경제적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금을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두 가지의 이 이슈가 서로 다른 쪽으로 금 가격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마수님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마수님은 어느 쪽으로 좀 더 틀리는 그 무게를 좀 갖고 있을까요? 지금 JP모건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JP모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달 전에는 뭐 골드가 막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너도 나도 금사자, 금팔자가 아니고 금사자 그랬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JP모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2,000달러 아래에서는 자기네들은 엄청난 양의 금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이제 뭐 골드가 좀 떨어질 것 같으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사실상 저는 이런 뉴스들을 굉장히 좀 깊게 안 봐요. 그냥 그냥 경익듯이 속이에 경익듯이 그렇게 보는데 JP모건 뭐 제가 봤었을 때 골드는 네. 저점에서 사셔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수님께서 JP모건의 이 리포트와 관련해서 의견 담아주셨고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 좀 괜찮다라고 장기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시점에서는 골드 선물 어느 쪽으로 방향 잡아보면 좋을지 바로 푯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수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좀 고민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매도로 들어주셨네요. 네. 아니, 조금 전에는 금이 좀 올라갈 것이다.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매도일까요?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지만 오늘 또 우리가 거래할 때는 네. 매도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매도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골드는 지금 현재는 매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올려 보내셔야 됩니다. 올려 보내셔야 되고 제가 보시게 되면 2028 만약에 골드가 2028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도로 들어가서 2,020달러 이 정도밖에 오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못 돼요. 내지는 지금 현재 2,009달러가 오늘의 시가입니다. 근데 지금 11시, 지금 12시에 만약에 00시에 2,009달러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시 매도가 발동이 될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2,003달러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공략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보고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2028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뭐 위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네. 바로 손절하시고 매수는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2028 아래로 이렇게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조정 줄 때 여기에서 매도로 돼요. 그리고 2019.2니까 2019.5 정도에서 청산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그래서 2028에서 2019 이 구간만 오늘 공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오일은 아까 제가 관망을 드렸는데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작은 레인지 변동폭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잠시 골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골드 일봉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음봉으로 마지노선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2025.5였어요. 이 자리가 깨졌습니다. 드디어 이 자리가 깨져버렸어요. 드디어요? 예, 드디어 깨졌어요. 이 자리가 깨지면 이건 이 저점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이 저점까지는 충분히 내려옵니다. 이 자리가 1987이에요. 1992가 아니고 1987. 네. 1992가 뭔지 알아요? 뭐죠? 뭐 퀴즈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물어본 겁니다. 요즘에 정치 쪽에 많이 나오니까 정치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네. 2025달러가 깨졌어요. 음봉으로. 네.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상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다시 데드콜로스가 나가지고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저점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차마 지금 일봉상으로는 확연하게 매도해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요단강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요단강 위에 있으면 단타로 네. 매수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도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 위험하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골드는 우리가 매도를 보고 대응을 한다. 그래서 아까 2028달러 정도. 지금 왜 그러냐면 일봉상에 이 자리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죠. 2025는 여기서 지지받았죠. 이날도 지지받았죠. 이날도 지지받았죠. 네. 근데 어제 깨졌단 말입니다. 세 번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제 푹 꺼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더 내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원래 홈쇼핑에서 요즘에 골드 많이 팔죠. 뭐 목걸이도 팔고 반지도 팔고 막 그 바도 팔고 네, 그러면 맞아요. 골드가 빠져요. 그 사람들도 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골드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에 개장했기 때문에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품들 보시면요. 6개 상품들 가운데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S&P 500, 나스닥 지수는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파운드와 유로 FX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0.98% 상승하면서 강하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7,03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10시 30분경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제조업 활동지수가 발표됐는데 이 발표 직후에 살짝 밀리는 듯 했지만 곧바로 장대 양봉을 보여줬고요.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장 전까지 좀 흐름을 가져갔는데 개장 직후에 큰 장대 양봉을 세워주면서 높게 뛰어오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지금은 음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장 체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 0.58%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71.9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좀 음봉을 보여주면서 개장 직전까지 좀 상승 추세를 보여왔던 그런 상승 부분들을 좀 반납하고 있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장대 음봉을 좀 보여줬고 지금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는 103.237로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0.37% 올라가면서 201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22시 30분경에 장대 음봉 이렇게 꼬리를 보여주면서 만들어줬고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 직후에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와 달러 인덱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도 좀 강세를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같은 경우 0.09%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891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21시 25분경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그림을 그려오고 있고요. 22시 59분경에 최저점인 1.08760달러 선을 기록하고 다시금 올라와 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상품별로 파동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께서는 개장 이후에 나스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다시 좀 방향성 좀 보고 계실지 여쭤볼게요.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 방향성 여전히 그대로 가져가실까요? 네. 네, 계속 역시나.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짧게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수로 보시는데 지금 고점 살짝 돌파가 됐기 때문에 16910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뭐 장 시작된 지 막 5분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6910 여기까지 내려온다. 여기에서 매수. 그래서 뭐 짧게 16962 뭐 이 정도만 우리가 먹어도 충분하다. 보통 이 정도면은 뭐 거의 60개니까 6, 44, 240틱 정도 되거든요. 240틱이면 좀 괜찮은 그래도 수익이니까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대응한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매도는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기다렸다가 16854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로 여기서 대응하셔가지고 16909까지 보는 전략. 그리고 오늘 매도로 전환이 된다. 네. 그 부분은 이제 16825 여기가 깨져야만이 어제도 여기가 깨졌을 때 이 라인이 깨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이제 내려가는구나 하고 매도로 보는 것이지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개장 이후에도 매수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프리장에서 같이 봐주셨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시장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노란톡방 지금 바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셔서요. 매일매일 이러한 방향성 그리고 자리값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 링크 누르시고 들어와 주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S&P 500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S&P 500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S&P 500도 마찬가지로 매수로 보고 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S&P 500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4775.5 이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예요. 그래서 S&P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4784까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짧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만약에 4775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768 오늘의 시가입니다. 오늘의 시가에서도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4775까지 볼 수가 있다. S&P 같은 경우는 4764가 깨져야만이 이 라인이 깨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매도로 전환이 되는데 현재 시간 11시 4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까지 거래하실 필요 없고 오늘 일단은 매수로만 대응을 한다. 그 대신 손절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잡아가면서 깨진 거 확인하면 바로 그냥 손절이에요. 숨 드시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 4775.5 이 정도에서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전략. 지금 윗골이 다니까 좀 내려온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 잡아가지고 4784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수익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스닥 S&P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과 S&P 500 모두 다 매수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전략들 매일매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마스터님께서 작성해주신 이 파워 노트까지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보시면 차트 분석 방법부터 지표 해석까지 다 하나하나씩 담겨져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혜린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집도 꼭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손실을 봤다 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함께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성을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과 S&P 전략 세워봤고요. 5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5일은 프리장에서는 관망 시간을 주셨는데 개장 이후에 조금 시각이 바뀌셨을까요? 아직 12시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도 뭐 관망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뭐 거의 뭐 서울역 앞에 돗자리를 깔아도 될 만한 그런 실력자인데 맞아요. 네. 아까 보시게 되면 5일 뭐 제가 아까 막 올라가서 제가 갑자기 현타가 좀 왔었는데 네. 다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꼬리만 달고 쫙 그냥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망이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12시에 72.86 이 위로 올라선다. 그러면 이제 확연한 매수지만 네. 어떻습니까? 꼬리만 달고 그냥 밑으로 그냥 쫙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2시 정각에 만약에 72.73 이 아래에서 그냥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땡큐. 바로 매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72.06까지 이 라인까지 끌고 가는 전략. 뭐 이것도 거의 뭐 70틱, 뭐 60틱 정도 되는 거니까 뭐 60틱이면 꽤 이것도 짭짤한 수익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나스닥이나 오일 뭐 2개 정도 상품만 공략을 해도 충분히 오늘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만약에 72.06도 만약에 깨져버린다 그러면 오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은 71.73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거의 1시간짜리로 차트를 보기 때문에 1시간짜리 완성봉이 됐느냐 깨졌느냐 이걸로 확인을 하는데 뭐 이렇다 보면 오늘 뭐 오일 같은 경우도 시간상으로 뭐 이제 12시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보통 1시 정도까지 거래를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72.08 오늘 찍었던 저점까지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다시 72.86 아래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타지 못한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매도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72.08까지 끌고 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적,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아까 원유 생산 이런 부분, 뭐 공급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수요 쪽에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삼각 패턴으로 지루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도 좀 확 떨어졌으면 오늘 네. 무조건 매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는데 어제도 그냥 하방으로 내려가다가 일봉상 그냥 꼬리 달고 그냥 쫙 다 올라와 버려가지고 다시 삼각 패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상승 추세선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은 좀 조심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말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5일에 개장 이후에 이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일단 12시 이후에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 지표 발표 후에 어떻게 또 움직이게 될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러한 전략들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활짝 열린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해주고 계시는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링크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국내 증시와 항생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러한 미국 시장을 살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마스터님,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1부에는 국내 선물과 항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2부에는 이제 해외 선물을 이제 위주로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요즘에 그 공개 방송 할 때마다 네. 좋은 성적을 좀 못 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거래가 좀 자리가 안 나가지고 거래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모습 보면 네. 여러분들 배우실 게 있을 거고 제가 오전 시간에는 국내 선물과 항생을 하는데 국내 선물 어찌 됐든 간에 국내 증시와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또 가끔씩 여러분들이 뭐 주식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부분, 뭐 내 이 종목 좀 봐달라 이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기술적 분석으로 그리고 기본적 분석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주식 쪽에서도 괜찮은 추천 종목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또 줍줍 할 수 있는 뭐 그냥 단타로 뭐 5%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식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계속해서 선적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또 아십니까? 또 이렇게 줍줍한 걸로 충분히 또 수익 내실 수도 있고 국내 선물로 수익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을 이제 막 시작해서 너무 어렵기만 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개방송 링크까지 꼭 받아보시고요. 마스터님께서 작성해주신 이 파워 노트까지 무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는 살펴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30페이지가 넘는 이런 자료집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자료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하단에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 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글로벌 이슈 그리고 상품별 대응 전략 세워봤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전일 소매 판매 호조로 봤을 때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봐주셨고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16,910포인트에서 또 16,854포인트까지 내려오면 매수 진입할 것이라고 전략 담아봤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4,775포인트 또는 4,768포인트에서 매수하자라고 시그널 잡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는 장기적으로는 저점 매수가 맞지만 오늘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2028달러에서 매도 그리고 2018.5달러에서 익절하는 전략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